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큰일을 치렀습니다. 바로 진짜 선수 생명을 잃을 뻔한 일을 겪은 건데요. 아킬레스건이요. 축구 선수에게 아킬레스건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서 아킬레스의 유일한 약점이 발 뒤꿈치였잖아요. 축구 선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킬레스건이 다치면 진짜 끝이에요. 커리어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킬레스건을 상대 선수가 뒤에서 그대로 밟아버렸습니다. 공도 없는 상태에서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화면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고통스러워하면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머릿속에 뭐가 스쳤냐면요. 올해 북중미 월드컵이요. 만약 여기서 크게 다치면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 그 태클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듣고 나면 여러분도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좀 다르게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본인이 일을 벌여놓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진짜 상종하기도 싫고 가까이 있기만 해도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잖아요. 마주치면 피하고 싶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그런 부류요.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요. 아 괜찮아 내가 좀 더 조심했으면 됐어 라면서 상대방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요.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하니까 알아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리더인 거죠. 손흥민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그런지 바로 느끼실 겁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사람의 진짜 클래스는 경기장 밖에서 드러났거든요. 자,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이번 경기는 MLS 리그 2라운드 텍사스 휴스턴 원정이었습니다. 쉘 에너지 스타디움이라는 곳인데요. LAFC 입장에서 이 경기장은 트라우마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2019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여기서 이긴 적이 없거든요. 7년이에요, 7년. 거기다가 LAFC는 주중에 챔피언스컵 경기까지 소화하고 약 2,500km를 이동해 온 상태였어요. 서울에서 하노이까지 가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디션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휴스턴은 홈이었고 이 10,000명이 넘는 관중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분위기가 후끈했어요. 예, 현지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LAFC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그런데 알고 계세요? 이 경기에서 상대팀 매체들이 경기 전에 뭘 가장 걱정했는지? 전술이 아니었어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게 이 경기의 유일한 프리뷰 주제였다는 거예요.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전반 20분 동안은 솔직히 좀 지루했어요. 휴스턴이 5백 수비를 깔면서 라인을 완전히 내렸거든요. 공간이 안 열려요. LAFC가 점유율을 가져가는데 칼 같은 찬스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전반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달랐어요. 쉴 새 없이 라인 사이사이를 파고들었고 동료들의 패스 각도를 만들어주려고 끊임없이 위치를 바꿨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공에 잘 관여를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손흥민이 움직여주니까 상대 수비가 흔들리면서 다른 선수들한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전반 26분쯤이었어요. 하프라인 근처에서 동료의 롱패스가 날아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가슴으로 공을 받아서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면서 버텨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상대 수비가 뒤에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도 상체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볼 컨트롤을 가져갔고 왼쪽 페널티 박스 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슈팅 각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보면서 뭔가 예감이 왔어요. 오늘 뭔가 터지겠다. 그런데요. 터진 건 골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동료한테서 패스를 받으려고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이 이미 오른발 쪽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 타이밍에 뒤에서 휴스턴의 센터백 안토니오 카를로스라는 선수가 달려들었는데요. 이 선수의 발이 향한 곳이 어디였냐면 공이 있는 오른발이 아니라 디딤발인 왼쪽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공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선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위를 정면으로 가격한 거예요. 바로 코앞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주심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호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빨간색이었습니다. 다이렉트 레드카드. VAR도 확인했고 번복 없이 퇴장이 확정됐죠.
손흥민 선수는 그라운드에 엎드려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정말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괜찮아라, 제발. 이 생각뿐이었거든요. 다행히 천천히 일어나서 발을 디뎠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 후에 도스 산토스 감독도 조금만 더 거칠었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부상을 피해서 다행이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정도였어요. 자,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거든요. 퇴장을 당한 카를로스가요, 판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레드카드가 나왔는데도 격분해서 심판한테 계속 항의를 했어요. 전반전이 끝나는 휘슬이 울렸는데도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데요.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 다가가서 뭔가 따지는 듯한 모습까지 포착이 된 거예요. 카메라에 다 잡혔습니다. 자기가 상대방 아킬레스건을 밟아놓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달려가서 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이 장면은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저건 축구 선수로서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 명백한 퇴장 상황인데 끝까지 인정 안 하는 태도가 보기 좋지 않다는 반응이 쏟아졌고요. 심지어 본인 팀 감독인 벤 올슨 감독마저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위험한 파울을 저질러서 피해를 입힌 상대한테 오히려 다가가서 항의한다는 건 보기 좋지 않았다. 더 높은 수준의 수비수가 되고 싶다면 기술보다 먼저 감정을 다스리는 법과 상대를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요. 자기 팀 감독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건 그만큼 그 행동이 선을 넘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카메라에 잡힌 장면 있잖아요. 카를로스가 손흥민한테 다가간 장면.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따지려고 갔대요. 분명히 화가 나 있었고 판정이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흥분한 상태로 손흥민한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손흥민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카를로스가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이 인터뷰가 지금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먼저 제가 다가갔습니다. 분명 위험한 태클이었고 의도와 상관없이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 저는 굉장히 흥분해 있었어요. 판정에도 화가 났고요. 근데 손흥민은요, 전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마치 이런 일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요. 괜찮아, 축구에서 이런 상황은 생길 수 있으니까. 심판 판정은 이미 끝난 거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처음에는 따지려고 다가간 건데 오히려 위로받은 쪽은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분명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이잖아요. 아킬레스건을 밟혔는데 안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진짜 리더라고 부르는지 이해했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를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그한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마지막 말에서 저는 진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상대 수비수가 자기 아킬레스건을 밟은 그 사람이 경기가 끝나고 와서 하는 말이 존경합니다예요. 축구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남의 발목을 밟아놓고 화를 내던 사람이 손흥민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것도 진심으로. 이게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힘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것만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이날 벌어진 일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손흥민의 진짜 경기였어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이 빠진 휴스턴은 더 깊이 내려앉았고요. 수비를 완전히 틀어막고 역습만 노리는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10대 11인데도 공간이 잘 안 열렸어요. 이런 경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오히려 수적 우위를 잡은 팀이 더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깬 게 누구였겠어요? 후반 11분이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손흥민이 짧은 코너를 받아서 상황을 읽더니 페널티 박스 바깥에 서 있던 델가도한테 패스를 넣어줍니다. 재밌는 건 델가도가 아주 영리하게 심판 뒤쪽에 슬쩍 숨어 있었거든요. 상대 수비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 가마차기, 골대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면서 골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감동적인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골을 넣은 델가도가 세리머니를 하려는데 부안가가 옆에서 야, 손흥민 저기 있어, 저기 라면서 손흥민 쪽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델가도가 바로 달려가서 손흥민을 끌어안았어요. 골을 넣은 사람이 먼저 달려가서 아는 겁니다. 이 골을 누가 만들었는지 팀 전체가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한 장면만 봐도 손흥민이 이 팀에서 어떤 존재인지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경기는 여기서 또 한 번 폭발합니다. 후반 31분이었어요. 역습 상황에서 동료 부드리가 환상적인 아웃사이드 스루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손흥민이 공을 받는 순간 이미 상대 수비 라인 뒤쪽으로 치고 나갔고 옆에서 부안가까지 올라오면서 2대1 찬스가 만들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상대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놓치면 바로 골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이때 뒤를 쫓던 선수가 있었어요. 아구스틴 보자트라는 아르헨티나 출신 미드필더인데요. 이 선수도 아무나가 아닙니다. 보카 주니어스 유스 출신이고 남미에서 10년 가까이 온갖 거친 경기를 다 치러본 베테랑이에요. 올해 1월에 휴스턴으로 왔는데 MLS 공식 데뷔전이 하필이면 이 경기였던 거예요. 인생 첫 MLS 경기 상대가 손흥민이라니 운명이 좀 잔인하죠? 보자트는 결국 손흥민을 뒤에서 잡아당겼습니다. 유니폼을 움켜쥐었는데 손흥민이 워낙 빠르다 보니 손이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였대요. 나중에 머리를 잡은 게 아니라 어깨 쪽 유니폼을 잡은 거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명백한 득점 기회의 저지였고 주심은 다시 한번 빨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 경기에서 두 번째 퇴장, 손흥민 한 명 때문에 상대팀이 2명을 잃은 거예요. 이 보자트 선수의 경기 후 인터뷰가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레드카드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솔직히 내가 안 잡았으면 그건 그냥 골이었으니까. 팀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 결과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잠깐 멈추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TV로 보는 것과 직접 옆에서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순간적으로 가속이 붙은 손흥민 옆에 서는 순간 정상적인 수비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미 정글에서 잔뼈가 굵은 31살 베테랑이 손흥민 옆에서 느낀 감정이 잡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규칙을 어기는 것 말고는 이 사람을 막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고백인 겁니다.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경기 전에 이 선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토트넘 시절부터 항상 TV로 봐왔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 생각했다. MLS에서 직접 상대할 수 있다는 게 설렜다고 했거든요. 그 설렘이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서 잠깐 숫자로 이 경기를 한번 볼게요.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상대 2명의 퇴장을 유도한 기록이 있을까요? 마라도나, 메시, 데이터를 뒤져봐도 이런 게 딱히 통계로 남아있지 않대요. 레드카드가 2장 나오는 경기가 있지만 그 2장이 한 선수한테서 비롯된 경우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그걸 해낸 겁니다. 휴스턴 감독 벤 올슨도 인정했어요. 경기 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손흥민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퇴장당하는 것뿐이었다. 전술로도 개인 기량으로도 조직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규칙을 어기는 위험한 파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몰렸다. 상대팀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경기에서 상대 한 명 때문에 2명이 퇴장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다 라면서요. 이건 변명이 아니라 인정이라고 했습니다. 적장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9대 11이 된 후반 37분 또 코너킥 상황이 왔어요. 이번에도 손흥민이었습니다. 측면에서 헛다리 동작으로 수비수를 한번 흔들어 놓고 가운데 있는 동료한테 정확하게 패스를 넣었어요. 이 볼이 연결되면서 유스타키오가 중거리 슛을 때렸고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MLS에서는 골로 직접 연결된 패스뿐만 아니라 그 기점이 된 패스도 세컨더리 어시스트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골까지 포함해서 손흥민의 이날 공식 기록은 도움 2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코너킥 장면에서 주목할 포인트가 있어요. 왜 2번의 코너킥 루틴이 다 통했느냐? 상대 수비진이 손흥민의 킥을 너무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손흥민이 직접 차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전부 페널티 박스 안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걸 본 손흥민이 빠르게 상황을 읽고 박스 바깥에서 프리한 동료를 찾아낸 거예요. 축구 지능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상대가 나를 두려워하는 그 심리까지 이용하는 것. 전술 분석가들이 코너킥 루틴의 완성도도 대단하지만 그 순간 가장 정확한 선택을 하는 판단력이 월드클래스라고 평가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손흥민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도움 2개에 퇴장 유도 2개,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으니까요. 미국 해설진도 오늘 경기의 흐름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해서 손흥민으로 끝났다고 했고 텍사스 현지 매체도 휴스턴 수비를 무너뜨린 건 전술이 아니라 손흥민이었다고 대서특필했어요. 현지 라디오 패널은 기록은 이 도움이지만 체감 영향력은 해트트릭 이상이라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요. 그런데요, 이 경기에서 저를 가장 먹먹하게 만든 장면은 따로 있었어요. 경기가 2대 0으로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상대가 9명밖에 없었어요. LAFC의 완승이 확정된 거예요. 보통이라면 웃으면서 세레머니 하잖아요. 근데 중계 카메라가 잡은 손흥민은요,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5개가 나왔거든요. 한 번은 옆구무를 스쳤고, 한 번은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발리슛도 막혔고, 1대1 찬스도 아깝게 놓쳤어요. 왼발 슈팅까지 시도했는데 이것도 빗나갔고요. 하나만 들어갔어도 퍼펙트 게임이었는데 끝내 직접 골을 넣지 못한 거예요. 2대0 완승인데도 도움 2개를 기록했는데도 본인이 직접 골을 못 넣었다는 게 그렇게 아쉬웠던 겁니다. 이 장면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누구보다 엄격한 사람이구나. 팀은 이겼고 본인이 가장 큰 기여를 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원하는 그 마음, 그게 있으니까 33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외 팬들도 손흥민이 너무 골을 넣고 싶어한다, 안 들어가니까 속상해하는 표정이 보인다고 반응했는데 그 모습이 참 손흥민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이날 도스 산토스 감독이 올 시즌 처음으로 손흥민을 90분 풀타임 기용했어요. 이전에는 체력 관리 차원에서 교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끝까지 뛰게 했어요. 이미 경기가 결정난 후반 막판에도 팀 동료들이 계속 손흥민한테 공을 몰아줬어요. 감독도 동료들도 오늘은 형한테 굴럭해 해주자 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았는데 결국 들어가지 않았으니 다 같이 아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 자체가 감동적이지 않나요? 팀 전체가 한 선수의 골을 위해 마음을 모은다는 게, 이건 그 선수가 라커룸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이번 경기를 돌아보면서 가장 강렬하게 남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슈팅 5회, 키패스 3회, 패스 성공률 88%, 그라운드 경합 승리 7회, 이런 수치도 물론 대단하지만요. 제 마음에 남는 건 2가지 장면이에요. 하나는 자기 아킬레스건을 밟은 상대 선수를 안아주면서 괜찮아 라고 말한 그 순간, 분노 대신 침착함을 택하고 원망 대신 품격을 선택한 그 모습. 또 하나는 2대0 완승을 거두고도 바닥에 엎드려서 아쉬워하던 그 뒷모습.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사람이 누구보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있었던 그 장면. 이 두 모습이 공존하는 사람이에요. 상대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기한테는 한없이 엄격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손흥민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 자체가 감동이니까요. 현지 팬들 반응이 전부를 말해줍니다. 오늘 가장 강했던 건 그의 발이 아니라 인성이었다. 퇴장당한 선수가 오히려 존경을 표하다니 믿기지 않는다. 우리는 그를 막지 못했고 결국 존중하게 됐다. 상대를 넘어뜨린 건 실력이었지만 상대를 고개 숙이게 만든 건 인격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승리로 LAFC는 시즌 개막 후 공식전 전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서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이겼고 이번에 7년 만에 휴스턴 원정 징크스까지 깼어요. 리그 2경기 연속 무실점이고요. 손흥민 선수의 MLS 경기당 공격 포인트는 지금 1.5개를 찍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페이스예요. 아직 MLS 첫 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활약을 계속하면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보자트가 뭐라고 했어요? 잡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정상적인 수비로 못 막는 사람의 골은 결국 터지게 돼 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도 경기 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느 도시를 가든 한국 팬들이 경기장을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보스턴에 갔을 때는 마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경기하는 것 같았다. 손흥민 한 명이 리그 전체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경기는 기록지에 남는 숫자보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장면의 경기였습니다. 발목도 흔들리지 않았고 잡혀도 무너지지 않았고 끝내 상대마저 인정하게 만든 선수, 결과로 증명하고 품격으로 완성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 손흥민을 응원하는 이유이고 이게 우리가 손흥민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부디 남은 시즌도 부상 없이 행복한 축구가 계속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